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11월 2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살짝 아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전장부터 개파락으로 출발했었고 그 갭을 오후장까지 계속 메우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개파락 후에 더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어쨌든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 그 추세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5%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일단은 코스피 내에서는 금융주의 낙폭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주들, 이쪽에 파란불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을 벗어나서 최근의 흐름만 본다면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바이오주는 조금은 관망을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이어서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주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이 큰 폭으로 빠졌고요. 또 바이오 종목이 아니라고 해도 오늘 코스닥은 그렇게 흐름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기관은 6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무려 2천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피와 시총을 비교해봐도 2천억은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정말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참 어색하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틀 만에 다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약간은 삼성전자와 수급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크게 하락이 나왔던 바이오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테오젠,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찍혀 있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꾸준히 찍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외국인의 수급도 좋지 못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의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고,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한국전력, SK텔레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현대차, 대한항공, 네이버, 루닛, 한국전력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었고 나스닥은 플러스 0.27%, S&P 500은 0.3%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1%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도 0.6%의 빨간불이 들어왔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니케이는 오늘 1.4%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대만 증시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어쨌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낙폭이 컸던 것이 바로 방산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산주가 빠지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어제 일론 머스크가 국방부를 향해서 아직도 전투기나 만들고 있다 라는 취지와 함께 굉장히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투기를 결국에는 무인화로 돌린다면 예산을 대폭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투기도 무인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전투기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 이 기업의 주가가 3.7% 급락이 나왔었고, 그 때문에 국내 많은 방산주들, 자, 대표적으로 국내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이 지금 10%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4.7% 급락과 함께 이틀 연속으로 크게 빠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전날에 미국 시장의 방산기업들의 하락이 있었고 그게 온전히 국내 시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조금 전 보여드렸던 방산기업들 있죠. 어쨌든 방산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쟁이라든지 전쟁, 이런 좋지 못한 이슈들이 조금 더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헤즈볼라와 휴전 방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전쟁 관련된 방산 이슈보다는 당연히 종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건 기대감, 그게 훨씬 더 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주 항공주로 편입된 종목이 아니라면 단순히 방산 관련주들, 이쪽은 이제는 조심할 때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국내 몇몇 방산 관련주 있죠. 이쪽은 다소 관망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업종의 추세를 볼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봉상의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로템의 주봉상의 추세를 보면
1년 동안의 주가에 큰 반등이 나왔고 비교적 고점 부근에서 몇 주 동안 주가가 더 이상 뻗지 못하고 위에 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 큰 장대 음봉이 나왔죠. 또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22평선마저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봉상의 추세를 볼 때 추세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참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2평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 추세, 자, 이렇게 삼성전자를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보다는 저점을 연결해서 그 저점을 연결했을 때 하나의 추세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연결한 추세가 되었던 또는 이평선의 추세가 되었던 그 의미 있는 추세가 한번 깨지고 나면 그때는 당분간은 관망을 해보는 것이 첫 번째 필수적인 항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제가 이 추세를 깨지 않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추세 하단이 왔을 때 그때는 계속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그 추세가 깨진다면 당분간은 조금은 관망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비중을 줄임으로써 리스크를 회피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대 로템도 1년 동안 이어졌었던 추세선의 21선, 그 21선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은 분명히 조심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바이오주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이 종목도 1년 동안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고 주봉상의 22평선 있죠? 그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는 어김없이 주가에 계속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22평선을 완전히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은 한 번씩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긴 추세에서는 어쩌면 추세가 끝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주봉상의 추세가 깨졌을 때 그때는 아무리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해도 관망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다시 접근을 해야 되냐면 단순히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 있는 내용과 지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봉상이 한 번에 변곡점이 형성이 되었던 이런 구간 있죠? 이 고점 라인에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삼성전자처럼 여기 추세가 깨졌을 때는 단순히 저점에서 매수하자 그런 관점보다는 제가 기준점으로 봤던 것은 직전 저점 있죠? 22년 저점, 이 저점을 깨지 않을 때는 한 번쯤은 다시 베팅 관점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점에서는 PBR상으로 1.0에 수렴했던 시점이었던 만큼 그것도 하나의 매수 관점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평선이 되었던 또 저점끼리 연결했던 추세가 되었던 주봉상이 하나의 의미 있는 추세선이 깨지게 된다면 그 시점은 1차적으로는 비중을 줄이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다시 매수하는 시점은 어쨌든 추세가 깨진 시점인 만큼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됐고 하나의 의미를 둘 수 있는 지지선이라든지 또는 그 업종을 바라보는 관점들 그런 것들이 변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삼성전자도 여기 변곡점을 중요하게 보자고 말씀드린 것도 길게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이죠. 하락 추세에서 변곡점이 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을 중요하게 보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지금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주봉상에 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크게 주가를 돌렸던 변곡점이 저는 이 시점 22만 7천원 부근을 굉장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차례 주가가 밀렸었고요. 또 그 라인을 강하게 돌파했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더 나가지 않았다면 그 근처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물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추세가 한번 깨진 만큼 굳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는 만큼 넉넉한 시간을 두고 계속 관망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는 지금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높은 시점인 만큼 조금은 조심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 또 어제 제가 미국 시장을 살펴보니까 트럼프 관련주 있죠. 대표적으로 테슬라라든지 또 비트코인 가격들 오랜만에 한 차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2, 3주 정도 지속이 되었었던 많은 트럼프 관련주들 이쪽에서 한 차례 물량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내년 초에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기대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막연하게 트럼프 관련주라고 매수하지 마시고요. 연초에 트럼프 취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꼭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산 관련주가 조금은 빠지다 보니까 덩달아 조선 관련주도 조금은 조정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조선주는 저는 여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차례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제 시세는 끝났구나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한 차례 힘을 응축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자고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반도체, HBM 쪽, 이쪽 관련주들이 조금은 주춤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죠. 밑에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셀바스 AI, 그리고 루닛, 뷰노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라든지 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AI 관점에서 본다면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 추세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소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AI에 대한 관심도가 올해 초까지 하드웨어가 중심이었다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이는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더해서 루닛, 뷰노, 셀바스 AI 이런 기업들도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눌렸었고 최근 들어 주봉상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용 AI 기업 루닛의 주가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셀바스 AI도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밀렸다면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이 조금은 주춤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연말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AI 바통을 이어받는 것이 아닐까 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가 지난주부터 지속적인 반등이 나왔고 오늘은 오랜만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조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